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명불허전 시청자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불허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반려동물 문화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반려동물 셰프 이 1호라는 또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떤 타이틀인지. 제가 반려동물을 좀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먹거리가 아닌 믿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먹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거창하게 반려동물 1호 셰프라는 그런 직함으로 저를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취미가 있었던 건가요? 네, 원래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아무래도 부모님이 맞벌이셨던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 좋아했었고, 또 제 요리를 그냥 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 나눠주는 것을 원래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은 저희 사람이 먹는 걸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도 자연스럽게 반려동물들이 먹어도 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씩 만들었던 게 지금 이렇게 직업으로도 제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 반려동물 이제 또 수제 간식을 만들게 된 계기가 순이? 순이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순이는 누구인가요? 작년에 아쉽게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저의 이제 반려동물 프렌치 불독이었었던 순이 여자아이였었고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6년 전에 대전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이었었죠, 순이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입양이 필요한 친구들 중에서 유달리 좀 눈에 띄었었고 누구보다 좀 영특했었고, 그래서 저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었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추억을 같이 공유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있는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처음부터 좀 길 유기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공교롭게 제가 전에 하던 직장에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좀 꿈꾸던 시기였었는데, 아이템을 찾고 있던 도중 내가 좋아하고 내가 평생 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우리 순이와 인연을 맺게 되었었고, 그 인연을 통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셰프, 반려동물 셰프라는 그런 타이틀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이제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또 만들었으니 들어간 정성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하다 보면 정말 재료 엄선에서부터 손질, 보관, 조리 방법, 정말 정성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오히려 아이가 먹으면 훨씬 더 알러지에도 안 좋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먹거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반려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브랜드, 저희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수제 간식은? 사람 음식도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퀵퀵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옛날 전통 레시피 그대로 뭔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반려동물 먹거리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양도 적어지고 시간도 그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또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또 이제 아주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려움도 또 많을 텐데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존제, 좀 합성 보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면 유통기한이 길어져서 저희들이 재고 같은 거 파악하거나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체구가 작은 반려동물들에게는 건강학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또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에는 사람 복지에 또 힘써왔다고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단체에서 12년 동안 사람복지 쪽에서 종사를 했었습니다. 대학 학창 시절 때 이제 야학 선생님 봉사를 좀 통해 가지고 이렇게 NGO 쪽에 인연이 닿게 되어서 아름다운 가게라는 아주 저한테는 애증 좋은 관계에 그런 제 감사한 조직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청춘을 바쳐서 사람 복지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점점 선진국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또 반려인 인구 수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반려동물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고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을 좀 터닝 포인트로 해서 제가 이 원래 해왔었던 복지 쪽에서 반려동물 쪽에 좀 카테고리를 둬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랬더니 떠오른 게 이제 먹거리였었던 거였습니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 요리하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반려동물 먹거리로 아이들의 복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자활센터와 이제 함께하는 이제 공동 브랜드가 이제 탄생하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또 협업 상생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과연 제가 사업가로서 좀 뛰어난 부분일까라고 저 혼자 고민해 봤을 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무언가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가장 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저 또한도 정보를 얻기도 너무 어렵고 또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을 하고 결정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랑 비슷하게 고민을 하는 예비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 그런 분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나눌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하다 보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협업 상생 플랫폼을 표방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지역 자활도 그와 비슷한 연계로 인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 게 지역 자활인데 이 펫 비즈니스 쪽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서로가 협업을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이렇게 지역 자활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착한 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소셜 미션, 사회적 기업 형태를 지금도 이제 띄고 있고요. 단순하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또 역할을 또 하고 또 회사 대표로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또 사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제가 사람 복지 쪽 일을 하다가 반려동물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잘 아는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연이 되고 사업이 조금씩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하게 먹거리에서 국한되지 말고 정말 반려동물 복지, 반려동물 문화, 성숙한 반려동물 저희가 이제 1,500만에 넘어서 1,800만 반려인 시대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은 좀 이런 성숙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뭐 수의사분들,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펫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일반인 뭐 반려인 분들 모두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100여 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해서 반려동물 문화 협동조합을 올해 발족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는 정말 반려동물 패티캣이라든지 아니면 떠나고 났을 때 무지개 다리를 떠나고 났을 때 그런 상실감을 이겨내기 위한 펫노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려동물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들까지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제 단체네요. 뭐 또 이 밖에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만한 단체가 또 있나요? 네, 뭐 청년 패피지 협회라고 해서 이제 젊은 요즘 뭐 MZ 세대, 저는 뭐 그보다는 나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들, 예비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이 펫과 관련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 정보 공유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협회, 저희 모임들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도 제가 회장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연맹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곳에서도 제가 꼭 회장은 아니더라도 거기 이제 참여 인원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반려동물의 이제 그 팁 같은 거 있잖아요. 컨설팅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네, 아무래도 제가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반려동물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셰프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문이라든지 멘토링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좀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멘토링을 좀 진행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조금 더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이제 다양한 기관들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제가 임명이 되어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여러 지원 사업 같은 데서도 제가 반려동물 펫 비즈니스 관련해서 멘토링으로 멘토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반려동물을 굉장히 또 이제 또 좋아하시는 또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뭐 좋은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들 도움을 뭐 이거를 무료로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연락이 오면은? 네,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질문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곧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저희가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꼭 반려인들만의 대상으로 하진 않고요. 당연히 주인공은 반려동물이겠지만 반려인, 비반려인들 중에서도 앞으로 반려인이 되고 싶어하는 비반려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쪽 펫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공간이 통해서 많은 분들과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교류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런 복합문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기부 활동도 아주 열심히 또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봉사 단원이 되어 반려인들을 만나기도 이제 한다는데 어떤 이제 또 봉사 활동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무래도 NGO 쪽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냈고 사람 복지 쪽에 있어서는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기부를 한다든지 물품 같은 것들을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긴 하지만 좀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재능 기부 이런 봉사 활동을 저는 더 다른 분들에게도 권장도 하고 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제가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순위를 이제 유기견을 입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반려인이 되시는 경우에는 반려동물 훈련이라든지 반려동물 패티켓 같은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유기견 훈련사라고 해서 유기견을 입양을 했을 때 제가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방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훈련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봉사활동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단 양성 과정을 이제 수료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훈련사 양성 과정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렵진 않은지. 아무래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저 또한 반려인이었었고 계속 이제 반려동물과 연관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 최근에 그 이제 이웅준 교수님이 출연을 또 하셨어요. 명불허전에. 봤습니다. 모니터 하셨어요? 네, 방송 잘 네. 봤습니다. 네. 그 좀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형제분이신데 직접 거기 훈련소에도 저희 경기도에 있는 훈련소에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또 이제 정보 공유도 당연히 이제 또 하실 것 같고. 그 이제 또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시민 유기견 이제 훈련사가 반려인에게 실제로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게 이제 현장에서 크게 이제 체감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방문했었던 가정들 같으면 감사하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기본적인 뭐 대소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 특히 반려인이신 분들에게는 좀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반려동물인 순이 이제 유기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표님의 이제 실제 경험이 유기견을 입양한 분들에게 이제 공감을 좀 주기도 했는지. 아무래도 유기견들만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 또한도 먼저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주고 특히 제가 그 봉사를 시작한 것은 그 유기견을 입양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감사하고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동질감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훈련법 같은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인터뷰에서 인생의 멘토를 이모부로 그리고 사업의 멘토를 중견업체 이제 대표님으로 꼽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인생의 멘토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중한 사람들, 특히 가족들 이렇게 지킬 수 있고 함께하는 그런 남자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멘토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는 제가 좀 지켜볼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을 찾고 싶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함을 좀 밝히기에는 그렇지만 대표님께서 정말 이제 팀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로 한 그런 팀원, 직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들의 이제 개인사, 그들의 복지, 그리고 그들의 삶까지도 고민하는 모습에서 저 또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 뭐 제품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번창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고객들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뭐 중간 판매상들 아니면 함께하는 팀원들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좀 만들고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표님도 누군가의 멘토가 이제 되셨을 것 같은데. 펫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젊은 특히 대표님들은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함께 좀 같이 성장하고자 지금 협업 상생 플랫폼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은 저를 이제 멘토로서 사업적인 멘토로서 생각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그 책임감의 무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협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반려인 1,500만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하죠. 예, 이 방송을 보고 반려동물에 관한 이제 뭐 사업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시청하고 계신 그 이제 사업은 아니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조금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그렇게 질문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일이 보기보다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이냐고 질문을 하시면 정말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 되어 있어야지 이 일이 그냥 경제적인 이익만을 바라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고요. 정말 돈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 되면 경제적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제 대표님과 이제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은 나눔과 봉사에 관한 이제 대표님만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눔과 봉사를 제가 NGO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업체를 더 키워서 무언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부를 많이 쌓았을 때 그때는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겠다, 나눔 봉사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정작 정말 제 주변에서나 그동안 지켜봤을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재능들을 기부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을 때가 오히려 더 참된 봉사와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이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직접적으로 반려인, 비반려인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자주 좀 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로 꿈꾸는 세상은 이제 반려인, 비반려인 나누지 않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을 가지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다름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반려인, 비반려인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문화를 만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